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3학년도 용생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합성함수 연산하는 절차를 좀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g에다가 좀 대입해야 되니까 g0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 나온 결과를 f에다가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f-8 이렇게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11 해서 답을 해가는 내용. 합성함수 연산 순서랄까 이렇게 합성함수의 규칙에 대해서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4,4를 x축 그 다음에 직선 y는 equal x 대칭으로 한 점을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4 이렇게 됐을 때 x축 대칭을 좀 하게 되게 되면 y5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equal x 이렇게 좀 대칭을 활동하게 되면 xy 좌표가 좀 바뀌어가면 되죠.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처리해주면 AD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건가요? 이거는 AC 곱하기 하는 거죠. AD 곱하기 점 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9에다가 빼기 BC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계산해서 25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X축 대칭, Y는 equal X 대칭. 대칭이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A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에 대해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E라는 것은 A 집합에 있는 원소 맞고요. 이곳에다가 집합 표시되어 있으니까 부분 집합이니까 표시된 거 맞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앞에 있는 원소가 나와서 표시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부분 집합이 돼가는 거고 뒤에 있는 부분들이 나와서 오게 되면 이제 원소가 되는데 원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좀 잘못된 거죠. 4번이 좀 잘못된 내용. 요거는 뒤쪽에 있는 원소가 나와서 다시 집합 표시되어 있으니까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표시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어이쿠 3번 4번 예, 두 개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를 좀 살짝 헷갈리게 하는데 그건 이제 원수 구성되어 있는 그 모양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풀이해야 된다는 거. 요 기호는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그런 기호가 되겠고 요 기호는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다. 기호의 사용처가 어딘지 정확하게 좀 학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ABCD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BC와 서로 소인 집합이 개수가 있습니다. 서로 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만드는 집합은 BC라는 원소를 좀 가지면 안 되죠. 이런 원소가 없는 그렇다면 이제 AD 가지고 만든 집합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분 집합 개수니까 2의 제곱 해서 이제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서로 소라는 문장의 뜻 그 다음에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구해가는지 공식 형태로 됐죠. 2n제곱이라는 모양 두 가지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5 미만의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의 진리집합으로 온 것은 물어봤는데 아이고 이거 인수분해야 되는가요? 1, 마이너스 7, 7, 15 뭐 이런 형태 좀 인수분해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8, 8에다가 15 이렇게 처리니까 마이너스 15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x 플러스 1 처리되어 있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그럼 3, 5, 15가 되는 거예요. x-3, x-5 해서 인수분해서 좀 해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3, 5 이렇게 좀 해가 나오는데 5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5는 좀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만드는 집합은 마이너스 1과 3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라고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방정식의 해를 진리집합으로 한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뭐 인수분해를 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그 내용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P면 Q이다 되어 있겠고, 다음에 이제 뭐 Q가 이렇게 공통되는데, 요 부분 좀 대우를 구하면 되죠. 그럼 이제 Q이면 R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Q이면 R에서 집합의 명제 사이에 추론 관계를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게 되면 P집합, Q집합, R집합 이렇게 해서 점점 더 큰 집합을 좀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옳은 것만 인대로 골라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P면 R이다. P면 R이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고, 이건 R이면 P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아이고 이건 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P면 Q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건 뭐 주어진 명제 그대로니까 맞습니다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R이면 Q이다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기억 디귿 2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명제는 이제 이렇게 좀 공통으로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뭐 두 명제를 연결시켜가는 연결고리가 되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추론해서 뭐 결론을 내놓고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발표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참인 명제를 찾기가 좀 수월하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한다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두 부분 집합의 비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들을 연산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죠. 가장 먼저 우리가 연산하려면 이제 차집합 부분들이죠. 차집합 부분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 여집합, 교집합, 비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1번 항목이 돼야 되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에 여집합 되어 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 각각의 여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은 B가 되겠고 교집합은 합집합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부분들이 이제 2번 항목 A 아이고 이거 여기 또 합집합이 되는데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열심히 분배해서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그 다음에는 합집합에 B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3번 항목이 되는 건가요? 3번 항목, 아이고 A 여집합에 이거 뭘 써 있는 거죠?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부터 드모르간 법칙을 좀 다시 적용해 주면요, A 합 B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집합입니다라고 그리고 는이 아니라 합집합에 공집합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A 합 B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역시 이 부분이 아이고 이게 좀 맞는 내용이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교집합 공집합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A 합 B 여집합 이렇게 좀 처리가면 되겠죠. 그죠. 5번 항목이 돼야 되는 거니까 5번 항목도 또 잘못되어 있군요. 됐죠? 정답은 4번 항목이 되는 부분들 우리가 좀 연산할 때 보게 되면 뭐 차집합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교집합 여집합 고쳐간다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괄호의 여집합 되게 되면 이제 드모르간 법칙 적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배 법칙 좀 사용해가는 뭐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연산 규칙들 다시 한번 또 연습하는 기회를 삼으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3의 배수이면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이다가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2차에서 1차 이렇게 가는 부분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증명할 때는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3의 배수가 아니면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가면 되겠습니다. n이 자연수이고 3의 배수가 아니면 3k-1 그럼 또 이거는 뭐 나머지가 2인 경우니까 n은 꼴 3k-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간은 끝났고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 좀 제곱을 하게 되면요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뭐 3 공통 끄집어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3k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처리되나요?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부분이 나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또 자연수임으로 n제곱도 뒤에 이제 더하기 1이 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 처리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 있던 3k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제곱해주면 역시 또 정리해주고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우가 참임으로 주어진 명제에서 참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가에 해당하는 것을 fk라고 했는데 fk는 그렇게 되게 되면 3k-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식을 gk라고 했는데 gk는 3k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좀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F5G4라고 되는데 F5를 대입하면은 15에다가 13 이렇게 되어 있고 G4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이구
16 곱하기 3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8에다가 그 다음에는 8을 지금 빼는 거니까 40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좀 더하기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뭐 53입니다라고 풀이해 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큰 틀에서 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간다. 예, 차수가 높은 부분에서 낮은 차수가 가는 것은 증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대우를 좀 구하면 되겠고요. 이건 나머지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 처리해 가는 부분들, 그 다음 뭐 제곱해서 정리해 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읽으면서 자신 있게 처리해 가도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 36명은 울릉도, 설악산, 지리산의 세 곳 중 적어도 한 곳은 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A 합, B 합, C 해주면 뭐 36이다 뭐 이런 건가요? 울릉도, 설악산 가본 적 있는 학생, 울릉도와 지리산 가본 적 있는 학생,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가본 적 있는, 아이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거네요. 설악산하고 지리산은 이제 공통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울릉도를 좀 기준으로 해서 설악산하고 지리산 부분들은 이제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좀 배치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설악산과 울릉도와 설악산을 모두 가본 적 있는 학생, 울릉도와 설악산 모두 가본 적 있는 학생 공통 부분이 15가 되겠고요. 울릉도, 지리산 18명입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세 곳 중에서 오직 한 장소만 가본 학생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그 명수를 모르면 이제 A, B, C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부분하고 15하고 18 더하기 해주면 33이 되는데 요게 이제 세집합의 합집합 모두 가봤다 했으니까 여기 36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입니다라고 분류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배우면 되죠. 한 장소에만 가본 학생 되었죠.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렇게 설악산하고 지리산을 동시에 가본 학생이 좀 없습니다라는 거에서 정상적인 벤 다이그램이 아니라 요거에 맞는 벤 다이그램, 요 벤 다이그램을 좀 상상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좀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선을 평행 이동한 한 새로운 직선이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 하다. 중요한 것은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 해야 되는 거죠. 넓이를 이등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각선분의 교점 부분을 이렇게 좀 직선이 좀 통과해야 되죠. 그렇다면 정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2하고 6의 가운데 값 4에다가 2하고 4의 가운데 값 3 해서 4,3 부분이 되겠죠. 이 4,3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해야 되겠죠. x축으로 a만큼 x-a 처리해주면 되겠고 y축은 뭐 그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새로 만든 직선이 4,3을 지난다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4-a 처리해주면 되겠고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4-a 값은 3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겠고 a 값은 3분의 12에서 5를 빼는 거예요. 3분의 7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좋아진 부분들 뭐 평행이동 함수의 평행이동 학습이 되는지 뭐 점검하는 문제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지나는 좌표 자체를 이렇게 도형 부분에다가 좀 살짝 이용했는데 넓이 이등분하는 정도는 까탈스러운 게 아니니까 확실하게 아는 이론으로 만들어 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4, 3인 직사각형 AB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AD 위에 CD 위에 점들이 움직이고요. BP 길이가 1이다라고 좀 주어져 있죠. 이렇게 됐을 때 PX 그다음에 이제 XY 그다음에 YP 길이 둘레 길이 뭐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를 좀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좌표화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1, 2, 3 이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좌표 이렇게 만들어 가는 부분들 이렇게 좀 일되는 지점에 P가 있는 거겠고 거리 합 최소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대칭 이동해서 갖다 놓으면 되죠. 여기가 3위치니까 5위치 그러니까 0,5에서 대칭점 하나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길이 합도 최소를 좀 이게 길이 합 최소를 물어보게 되면 이것도 좀 대칭 이동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4니까 얘가 좀 8,1입니다라고 해서 대칭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 좀 만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길이들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이런 길을 지금 대칭해 놓은 거고 대칭해 놓은 이런 모양들이니까 직선 길이로 갈 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8제곱 더하기 4제곱 형태로 좀 계산해 드린 거니까 4루트에 2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4루트 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좌표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이 부분들이 뭐 문제의 좀 핵심이라고 보면 되죠. 도형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이론들이죠. 이론들을 이용해서 배운 이론들을 잘 적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지. 약 살짝 좀 응용 문제니까요. 평상시에 연습은 조금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y는 x 그래프하고 역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또 x축, y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되겠습니다. 역함수 구해야 되나요? 안 구하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1, 2, 3, 4. 직선을 좀 이렇게 쭉 긋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x를 좀 이용해야 되죠. y는 x를 좀 이용해서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는 이퀄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분의 3x는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이 3분의 4에서 좌표가 나오죠. 교점 좌표가 3분의 4, 3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x절편, y절편이 4, 2였으면 바뀌어서 2, 4로 가면 되죠. 2, 4 이렇게 좀 가면서 직선을 좀 만들어가게 되면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절편들이 뭐 굳이 구하지 않아도 금방 결과들을 좀 알아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요게 쯤에 함수 fx, 역함수, 그 다음에 x축, y축에서 둘러싼 부분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y는 x에 둘러싼 부분들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좀 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에다가 높이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3분의 8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3번 정답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 역함수는 가급적이면 구하지 않고 풀 수 있으면 문제 해석해서 구하지 않고 풀어가는 것이 뭐 시간적으로도 좀 많이 좀 절약해가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런 내용들 좀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x는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절대값 부분이 있으니까 진짜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됐을 때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x는 1을 중심으로 해서 식이 좀 바뀌겠죠. 1보다 크면 그대로 양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3 플러스 a x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쓰게 되면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1보다 좀 작으면 이게 이제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 3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풀려가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다 직선 형태를 그려가는데 만약에 이쪽 기울기가 양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쪽도 기울기가 좀 양되는 이런 형태가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들 3 플러스 a 3 마이너스 a 부분들 양수면 양수 반대로 또 음수면 음수 돼야 되죠. 그래서 곱이 양이다라는 부분들이 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 0보다 작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죠. a 값을 이렇게 범위를 구했는데 정수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개수는 5개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함수에 있어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거 7점인데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두 조건 A, B에 대해서 연산을 A가 B가 필요 조건이 되게 되면 2점 뭐 이런 거죠. 충분 조건이면 1,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면 0이라고 좀 표시해가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세 조건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다음 연습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제대로 된 해석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P 같은 경우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처리된 부분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됐을 때 x제곱 y제곱이 소거되게 되면 이항시키게 되면 xy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죠. 옳고. 그럼 이제 r집합이랑 똑같은 뜻이죠. 이건 xy는 0이다 이런 뜻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들은 x는 0,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y도 0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이제 p하고 q를 좀 나눠달라. 그러면 이제 p 집합이 더 큰 거니까요. 필요 조건이 되는 거니까 2점이 되겠고요. 앞에 있으니까 4점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p하고 r 부분들은 서로 같은 집합,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r하고 q 이렇게 처리되면 r 집합이 더 큰 거니까 이것도 또 필요 조건에서 2 이렇게 처리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6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역시 집합의 포함 관계. 근데 뭐 집합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고 x, y는 0 이 부분들하고 x는 0 그리고 y는 0 이런 부분들이라서 포함 관계 자체는 이제 확실하게 좀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수가 주어져 있고요.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의 원소의 개수는 A,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3 돼 있습니다. B집합의 최대값을 MA라고 했는데요. B집합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이렇게 됐을 때 M6이라는 얘기는 아이고 이건 뭐 숫자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B집합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인데 교집합이 이렇게 돼 있으면 교집합이 3개면 이게 3개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 전체가 8 되면 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이제 8에서 A집합에 있는 원소 3을 좀 이렇게 빼면 되니까 5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M6인 경우에는 결국 5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엔 벤 다이그램을 또 열심히 그려가는 건데 이거 좀 스몰 m5라고 했다는 얘기는 A 값은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5-3 해주면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긴 또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B집합 원소 개수를 좀 물어보는 건데 그거 이제 최소가 되려면 여기 좀 뭐 0 이렇게 주어지면 되니까 B집합 뭐 이렇게 처리할 때 B집합의 원소 개수는 그냥 이렇게 Q집합에 있는 두 개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될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합하라 이런 얘기니까 뭐 더하기해서 7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 연산은 좀 어렵지 않은데 좀 이게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이게 기호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문장하고 기호하고 기호의 뜻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양수 m에 대해서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 OAB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오는 당연히 원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절편이 m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길이가 양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넓이 형태를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군요. x절편만 좀 잘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mx 더하기 m 플러스 2 x절편이니까 y에다 0 쓰면 되겠고요. x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m분의 m 플러스 2에서 좌표를 좀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 넓이식은 이제 곧바로 세가면 되죠. 2분의 1 밑변 길이 x절편 쓰면 되는데 이걸 좀 나누기 해서 여기 음수였으니까 이제 부호를 좀 없애버리고 1 더하기 m분의 2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절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2 플러스 m입니다 라고 해서 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뭐 전개를 좀 먼저 해가면 되는 거죠.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으면 역수의 형태에 있을 때 전개 후 산술기하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에다가 2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m분의 4가 되겠고 이렇게 전개했을 때 m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죠? 그럼 문자가 이제 완벽하게 역수가 돼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좀 쓰게 되면 4 더하기 여긴 2 루트 4 해서 처리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가 푸는가요? 8로 푸는가요? 8로 풀렸으니까 2로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전체 계산 결과는 4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되셨죠? 직선 방정식에서 뭐 x절편, y절편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만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식을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식을 세웠을 때 이런 부분들 문자 이제 역수부되는 모양들을 좀 살펴보고 전개 후 산술기하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이곳에서 산술기하 평균한다. 큰 틀의 풀이틀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집합 x 1, 2, 3, 4 4개의 원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x에서 x로의 세 함수 fgh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상수함수이고 그러면 뭐 fx는 그러면 항상 뭐 특정한 값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항등함수 이건 뭐 gx는 있고 항상 또 x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음 뭐고 항상 이렇게 만족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이런 얘기 됐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위에서 넣은 정보를 좀 처리해주면 되죠. a 플러스 x 플러스 hx는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hx라는 함수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7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이런 형태의 함수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죠. 1차 함수 형태로 좀 얻어져 간다라고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뭐 풀이를 좀 열심히 진행해서 풀이를 좀 해야 되는데요. 뭐 F2 이렇게 되는데 예, F는 이제 상수함수니까 이거 뭐 항상 A라고 좀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F2는 지금 A가 되겠고 그러면 GA를 구하면 이건 뭐 A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다음에 이제 H 역함수 3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잘 모르면 K 해서 HK는 3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곳에서 K를 구해가는데 대입을 좀 이것 좀 이렇게 좀 적용해주면 7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는 이꼴 3 이렇게 처리되는데 K를 구하게 되면 이항시키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A 더하기 7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까? 해주면 이렇게 하는 결과를 좀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A가 소거가 되고 어이구 깔끔하게 얻어져가죠. 정답 4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은 문제에서 상수함수가 무엇인지 항등함수가 무엇인지 좀 판단해주면 되겠고 hx라는 부분들도 위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함수식을 좀 표현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함수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 사이에 관계식으로 풀어간다라는 사실들 이런 내용들도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35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4부터 8 사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좀 항상 또 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수란 얘기는 하나라도 좀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어진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이 참수를 좀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요. 꼭 시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1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4부터 8까지 관심이 있는데 2분의 8, 2분의 16. 이게 좀 4부터 8일 때 8이 좀 더 훨씬 더 먼 쪽이군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 이런 함수 값들이 항상 좀 항상 아니죠. 하나라도 이제 0보다 큰 녀석이 있으면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참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실수니까. 그렇다면 뭐 큰 숫자를 집어넣은 결과 8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88, 64에다가 88 이렇게 되고 더하기 n 이 부분들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라도 만족해주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글을 좀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좀 어떻게 됐나요? n은 그럼 이제 88 마이너스 6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은 지금 얼마보다 큰 겁니까? 빼기 해주니까 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n은 2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뭐 35 이하의 잔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 값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24보다 크거나 같고 3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뭐 최종 이제 정확한 이제 n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 있는 거죠. 개수를 구하면 35에서 24를 빼니까 11에다가 양쪽 숫자 다 더하기 들어가는 거니까 더하기를 해서 12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에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것보다는 주어진 범위에서 어떤 실수 x 이렇게 됐을 때는 만족해주는 숫자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거니까 0보다 좀 커야 되는데 가장 함수값이 큰 녀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8을 대입했을 때죠. 이 부분들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소 이제 하나는 좀 나오는 거니까 어떤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풀이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모든과 어떤의 뜻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원을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한 것을 C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1이라는 부분들은 맨 처음에 중심좌표 0,1인데 x축으로 a만큼 그러니까 a,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원이 되겠고 이러한 C1을 또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한 걸로 C2라고 하게 되면 C2는 다시 y에다가 b만큼 평이동한 이렇게 중심좌표를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C1, C2가 하고 직선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C1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고 C2하고 이제 접한다 이런 얘기죠. 원하고 결국은 직선 사이의 관계의 문제 풀이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때는 우리가 뭐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거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원하고 직선하고 접하면 이렇게 뭐 반지름하고 같고 이렇게 좀 만나지 않으면 반지름보다 더 크고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겠죠. 2x-3y 플러스 7은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위쪽 거하고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루트 13 되겠고 2a 1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절대값 해주는데 이게 이제 루트 13보다 작아야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할 때는 루트 13분의 A를 대입해 주니까 2A는 됐고 여기다 이제 B 플러스를 대입하면 됐죠. 3에 B 플러스 이렇게 좀 대입해 준 거니까 마이너스 3B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4 처리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번에는 루트 13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A 플러스 4 두 배는 뭐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13인데 2분의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풀이에 이제 뭐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이고, 곧바로 이것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이구, 약분하면 2인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공통끄집에서 나누기 한 결과. 그러면 뭐 이게 2분의 13이니까 6까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 2, 3, 4. A 값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종류가 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런 값들을 대입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A 값이 2가 되니까 6 마이너스 3b 결과는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연수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3에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b 값은 3분의 19. 아이고 자연수가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좀 안 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a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를 대입해주면 4에 8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1이니까 b 값이 7이 되는 거예요. b 값 7에서 3, 7, 21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a 값이 3이면 6에 10 해서 10 마이너스 3b가 13 이렇게 마이너스 13 처리해주면 3b는 23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것도 또 값이 안 되죠. 그 다음에 8에 12 마이너스 3b는 13 이렇게 좀 이제 25니까 25도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a 값 2에다가 b 값 7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b-a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에서 2를 좀 빼는 이런 결과니까 계산해서 5입니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이렇게 식들 좀 만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접할 때에서 만들어가고, 대신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자연수라는 조건에서 만족하는 이제 a 값 구한 다음에 그걸 좀 대입해서 b 값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자연수가 되는 경우가 모두가 다 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것만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집합의 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 합 B의 원소 개수는 5개. 그 다음에는 또 그러면 A에만 있는 원소 개수는 또 2개 다 이런 얘기인가요? A 집합에 스몰 a가 원소가 되면 B 집합은 이런 원소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이게 숫자를 뭘 집어넣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A 값이 만약에 8 집어넣으면은 오른쪽 되니까 이쪽에 되니까 B 값 8이라는 원소가 또 B 집합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8이 되게 되면 A가 원소, A 집합의 원소에 이제 8이 이렇게 있게 되면 8이라는 원소가 또 B 집합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A 7이 되게 되면 7은 또 이쪽에 대입해야 되는 거죠. 8 되니까 4가 B 집합의 원소가 되게 됐고, 아이고 다 조사해야 되는 건가요? A 값이 6이면은 14니까 7이 되는가요? 7은 또 B 집합의 원소가 좀 있어야 되겠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값이 그럼 5가 되면 6에 3이 B 집합에 있어야 되겠고, A 값이 4가 되면은 12에 6이 B 집합에 있어야 되겠고요. 3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A 값이 3이면 3, 4니까 2가 B 집합에 있어야 되겠고, A 값이 2가 되면은 10이니까 5가 B 집합에 원소에 있어야 되겠고, A 값이 1이면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1하고 8 부분들은 뭐 A, B 집합이 동시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B 차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 아이고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이거 물어봤는데 벤다이그램 그려서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일단 큰 원소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88은 이제 동시에 있는 거니까 그럼 나오는 숫자가 7하고 6 되는 거죠. 그럼 A 집합의 원소에 6하고 4가 있게 되면 B 집합의 원소에는 7하고 6이 있는 이런 상태 됐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원소는 건데 A 합 B 원소가 좀 5개, A는 이쪽은 이제 2개 이제 다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원소를 좀 뭘 만들어야 했습니까? B에만 있는 원소니까 가장 큰 숫자면 8 이렇게 넣으면 되죠. 됐습니까? A 집합엔 8이 A가 있다면 B도 있는 건데 A가 없을 때도 B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A, B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에 또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게 나오는 경우가 뭐 있죠? 1은 공통 들어가는 거고 여기 2, 3, 2가 있군요. 3에 2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에 3도 있군요. 5에 3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공통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쪽 개수를 좀 구해가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B 차집합의 최대값은 21이 나오는 거였고 여기서 이제 5 이런 형태가 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합해서 합을 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합은 26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들, 이게 뭐 하나가 아니라 숫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두 가지 규칙이니까 이때 이제 각각 좀 넣어가면서 조사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좌표 평면에
A점이 있습니다. 2,1은 A점이 있고요. 0,4와 마이너스 3,0을 양끝으로 하는 선분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점 Q에 대해서 APQ의 무게중심이 원점에 일치하도록 큰일 났네요. A점 있고 P 있는데 무게중심이 여기가 되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Q점을 좀 잡아달라. 알겠습니다. 대칭 이동은 점을 A'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PQ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좀 구해달라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 뭐 대칭점 구하라고 하니까 뭐 대칭점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겠고요. 대칭점 자체는 뭐 A' 자체를 뭐 구해가는 것은 어렵지 않죠. 원점 대칭이니까 뭐 부호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서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무게중심 되게 좀 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게중심 잡으려면 B점을 이곳에 있다라고 했을 때 뭐 M점 그러면 O하고 A'이 그 사이에 여기 중점 M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잡아가면 되겠군요. 그럼 이제 Q점을 형태로 해서 여기 좀 이렇게 간격 같아지는 부분을 Q를 좀 잡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P, A', Q 요런 삼각형의 넓이의 좀 최대를 좀 물어봤는데 이런 거는요 P하고 O 연결하고 O하고 Q를 좀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대칭점을 이렇게 구해하는데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이 이제 원래 삼각형 이게 무게중심 했을 때 무게중심이 이렇게 그거든 이제 중선 이렇게 되면 이게 2대1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2대1 되는 거니까 요 간격이 또 이렇게 좀 같아지겠죠. 되겠습니까? 여기를 뭐 M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P, A', Q, O 요 부분들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죠. 평행사변형 아주 중요한 정보를 좀 얻어낸 것 같습니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이런 형태니까 평행사변형되는 그런 내용 되셨죠? 이게 지금 아이고 생각할수록 좀 아이디어가 좀 그럴싸한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지금 문제에서 A' 삼각형 A' PQ 요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걸 좀 살짝 변형시켜서 넓이를 PA' O 요 넓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이런 넓이 이렇게 구하더라도 넓이는 어차피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라서 같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A' O 길이를 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 길이를 구하게 되면 루트 5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직선 방식도 가능합니다. y는 이퀄 2분의 1 x 이렇게 처리되니까 x 마이너스 2y는 0 해서 직선 방식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냥 P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과연 이 거리랑 가장 가까워질 때 가장 멀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이너스 3,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0,4도 있죠. 0,4가 이제 가장 먼 점이니까 0,4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루트 5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 4, 8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가장 먼 거리. 됐습니까? 그래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2분의 1 밑변 길이는 루트 5에다가 루트 5분의 8에서 4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하면 2분의 1에다가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2분의 3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와, 아이디어가 좀 많이 어렵죠. 뭐 최대, 최소 그래서 내 나중에 좀 이걸 좀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면 2분의 8에 2분의 11 해서 답을 구해가는 4번이 정답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대칭점 구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만 않은 거죠. 대칭점 이렇게 구했을 때 일단은 좀 이렇게 PQ 이렇게 연결해 갔을 때 뭐 이게 원래 이제 무게중심 자체가 중선의 교점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게 길이가 같아지는 건 당연한데 이 대칭점 구했을 때 O하고 연결했을 때 이렇게 좀 사각형을 만들어 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를 M이라고 처리해주면 OM 길이하고 그 다음에 A' M 길이가 같아져서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 부분들이 아이디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해가는 것은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모양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모양 되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한 거죠. A'5 이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 절반 형태를 구해가는 아이디어를 내서 풀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독특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으니까 아이고 이번 기회에 연습장에 다 메모해가면서 도형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전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A 집합 부분들은 그럼 뭐 x가 대표 원소인데 1부터 5 사이에 자연수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대입해서 구해가면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을 좀 대입해주면 1, 3, 5, 7, 9 이렇게 뭐 홀수들 쭉 나오면 되겠죠. B 집합은 소수라고 했으니까 2, 3, 5, 7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H차 집합 B A만 있는 것은 그러면 홀수들 3, 5, 7 정도 빼야 되니까 1, 9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1, 9 이런 집합하고 합 x를 했을 때 x가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이런 집합 자체가 우리가 이제 x 집합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x 교집합 a가 x다라는 얘기는 이건 뭐 x 집합의 a의 부분집합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좀 해석을 좀 해주면 뭐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1, 9를 좀 가지고 있는 a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되죠? x가 이제 a에 쏙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뭐 3, 5, 7 가지고 열심히 좀 구하면 되겠군요. 우리가 구해가는 그러면 x의 개수를 구해달라 하면 2의 세제곱 해서 8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부분집합 개수 구해가는 내용. 뭐 조건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각각 집합을 좀 구해서 차집합의 원소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소를 좀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 그다음에 x는 또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이유를 해서 조금만 좀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3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생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mn의 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십니다. 합성함수는 결과가 좀 같아지는데요. 그런 얘기. 그러면 4에다가 g를 이렇게 좀 대입하는 거죠. ax 플러스 b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엔 a에다가 f라는 함수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 결과가 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되죠? 뭐 4ax 전개했을 때 x하고 개수는 같으니까 그러면 상수항 부분이 뭐 4b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 결과가 좀 같아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항시키면 3a, 3b, 는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1입니다라는 관계식을 좀 깔끔하게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관계식 이렇게 만들고요. 이미 실수 a에 대해서 y는 항상 지른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y라는 함수는 뒤쪽 함수인가요? y는 ax 플러스 b 알겠습니다.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b를 이거 좀 대입을 해가지고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됐을 때 드디어 이제 그럼 여기에 이미 실수 a에 대하여 그러니까 a의 항등식을 보면 되죠. a의 항등식 이런 형태를 좀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a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x-1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항상 1,1을 지납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뭐 mn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m 값 1, n 값 1 이렇게 mn 값을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다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항등식 형태로 이제 나중 문제가 됐고 뭐 우선적으로 뭐 합성함수하는 방법에서 관계식 구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실수 a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는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실식을 좀 정리해가는 그런 관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갖춰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영생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조금 항등식 한참 배운 지 좀 된 이론이 좀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좀 중요한 이론이 담긴 그런 문제들이 몇몇 보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